민간인이 동행했다.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보시기에? 대단히 부적절하죠. 문제가 많이 되죠. 첫 번째로 안보에 문제가 됩니다. 대통령의 동선은 고도의 비밀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락되지 않은 민간인이 거기에 동행을 했죠. 또 그 전에 선발대로 갔다는 뉴스까지 있잖아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공적 시스템에서 비선이잖아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오게 되면은 공적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은 공적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공적 시스템을 무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세 번째 예산도 문제가 되죠. 민간인이 1호기 타는데 비행료를 냈겠습니까? 그리고 숙박료라든가 그 모든 것은 국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대단한 부적절하고 실질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적으로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 시스템을 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을 안 하고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요. 그 민간인이라도 공적 활동하면 문제될 거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충분히 그 사전에 허락을 맡아야 되겠죠. 비밀 인가라든가 이런 프로세스를 한 가운데서 한다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아마 이런 것들이 생략됐을 확률이 있죠. 그리고 사실 민간인이 활동하는 분야는 어떤 기획사라든가 전문 기획사에 맡겼을 경우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허락을 맡고. 근데 이런 경우는 아름아름 아는 사람이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BTS도 맨날 따라갔다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BTS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BTS는 1호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행사에만 참가한 것이죠. 그것은 행사에는 여러 기업인도 가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신모 씨는 전 가정을 따라다니고 또 케어를 했잖아요. BTS와 비교하는 것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모셨던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TF 단장 맡고 계시잖아요. 해경이 진술,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완전히 180도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까지 보시기에 가장 문제가 된 건 뭔가요? 가장 문제가 된 거는 결과를 바꾸었는데 왜 바꾸었냐는 거죠. 그동안 팩트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해석만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 현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깊게 개입이 됐던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국가안보실이 일단 개입됐던 정황은 뭘로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6월 16일 날 최종 기자회견을 해서 그 최종 판단을 하잖아요. 해경과 국방부에서 여기에 국가안보실이 개입이 됐는데 사전에 해경청장이 5월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한 3주 전에 국가안보실에 가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회의를 한 걸로 확인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3주 전에 해경이 왜 국가안보실과 별로 관계도 없는데 갔겠습니까? 그리고 해경청장은 어떻냐 하면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에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주로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실에 3주 전에 불려가서 그러한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개연성이 있는 거고요. 합참은 어떻습니까? 합참의 군사기밀이 넘어왔다는 뭐 설도 있는데. 이번에 합참은 여기에서 완전히 패싱이 됐습니다. 사실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뒤집으려면 가장 중요한 소스가 합참에 있습니다. 합참이 SI 정보를 가지고 2년 전에 정보 판단을 해서 월북 추정으로 정보 판단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니까 그대로 합참은 그 이후에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합참이 개입이 되면 이걸 결과를 뒤집기가 어려우니까 합참을 완전히 패싱을 시키고 국방부, 국가안보실, 해경이 같이 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합참이 어떤 그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합참이 배제됐다 이번에 판단을 뒤집는데요. 합참 정보본부가 북한의 사항은 합참 정보본부에서 모든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보 판단을 하는 건데 이번에 배제된 것이죠. 왜 됐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년 전 판단이 지금도
정보본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합참을 개입하게 되면은 결과를 뒤집기가 어려우니까 합참이 완전히 배제되는데 제가 TF에서 합참을 갔어요. 예. 그래서 합참 의장한테도 질문을 했더니 예. 6월 16일 날 발표 하루 전날 예. 기자회견을 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럴 정도로 배제가 된 것이죠. 합참의 판단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도 합참에서 인정한 사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방문해서 정보본부장도 그렇고 합참의장도 그렇고 예. 2년 전 판단을 유효하다, 존중한다. 2년 전의 판단이 맞다라는 결론이죠. 예. 지금도. 그럼 예. 해경은 판단을 뒤집었고 합참은 2년 전 판단이 유효하다고 하고 있는데 예. 어느 쪽 판단에 원래 어떤 전문성을 부여해야 되는 건가요? 정보 분야는 예. 합참정보본부 북한에 대한 것은 예. 해경이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북한 수역에서 일어난 것이니까 정보본부의 판단이고 그것은 또 한미 정보 판단입니다. 아, 예. 한미의 정보 자산으로 수집해서 한미 SI 비밀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신뢰할 만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요. 합참까지 김 의원님 말씀대로 합참까지 어떤 패싱을 하면서까지 이 2년 전 결론을 뒤집을 이유가 뭐라고 추정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윤석열 정부에서 저는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 공세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진실 규명, 월북이냐 아니냐의 규명은 SI 정보를 보면 아는데 그거보다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 등등 다른 그걸로 지금 정치 공세를 하잖아요. 6시간 동안 대통령이 뭐 했냐. 본질과 벗어나는 걸로 지금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 문재인 정부 안보실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칼날을 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I 정보는 이미 확보한 거 아닌가요? 집권 여당에서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당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볼 수가 있죠. 당연히 볼 수 있는 대통령과 현 국방부 장관은 SI 취급 인가권자입니다. 그래서 당장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봤다고 추정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 SI 정보를? 제가 추적해 보니까 대통령은 보지 않았는데 국방부 장관과 현재 국가안보실의 1차장, 2차장은 봤습니다. 1차장, 2차장은 5월 24일경에 정보본부장을 불러서 2년 전 SI와 SI가 포함된 정보 보고서를 그대로 봤고요. 25일 날, 5월 25일 날 국방부 장관은 본 겁니다. 그러니까 퍼즐이 어떻게 맞춰지느냐? 5월 24일 날 국가안보실 주관하에 회의를 했는데 이때 해경청장도 오게 했고 국방부도 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논의가 됐겠죠. 그리고 25일 날 와서 국방부 장관은 SI 정보와 그걸 보고받고 31일 날 국방부 자체 회의를 했더라고요. 최종 기자회견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논의한 것이고 또 해경에서는 해경청장이 24일 회의에 참가한 거고 또 26일 날은 아마 여러 가지 확인해서 또 보고하고 토의하지 않았겠습니까? 26일 만난 거니까. 그다음 해경에서도 5월 말쯤 이걸 종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3일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발표를 한 것이죠. 전체적인 퍼즐로 보게 되면은 현 국가안보실이 깊게 개입돼서 월북 판단을 뒤집는데 근거나 이런 것은 그대로인데 해석을 뒤집는데 깊게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합참의 SI 정보를 집권당 관계자와 어떤 행정부에서 봤다면요. 합참이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당연하죠. 정보본부장과 합참 입장은 명확합니다. 2년 전 그것이 유효하다. 그리고 재판단한 적이 없다. 그 이후에. 김 의원님은 그걸 직접 확인하셨단 말씀이고요. 합참의 입장은. 그 TF에서 가서 합참 가서 직접 일일이 다 면담을 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해설해 주신 거에 따르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결론이 변함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그렇죠.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해경에서 결과를 뒤집음으로써 지금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소모적 논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치달이고 있는데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일어나서 저는 그래서 SI를 공개해라. 그건 국가안보적 이유 때문에 못 공개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근본적으로 월북에 관계된 그 파트만 제한되게 공개를 해서 유가족이 알고 싶어하는 것도 보장을 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켜서 예.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민생과 안보 위기를 빨리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 TF에서도 합참에 방문했을 때 SI를 열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결국은 열람을 안 해주더라고요. 예. 김 의원님은 열람을 못 하셨군요. 그러니까. 열람은 못했는데 대신 정확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당에서는 왜 대통령 기록물에 집착을 한다고 판단하세요? 그것이 정치 공세입니다. 예. 대통령 기록물 속에 주는 저는 SI 정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NSC가 열려서 토의된 게 뭐겠습니까? 예. SI를 기초로 토의됐기 때문에 SI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SI를 볼 수 있는데 공개할 수 있는데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예. 정치 공세를 위한 수단이죠. 그때 대통령이 뭐 했느냐 뭐 이렇게 따지면서 정치 공세를 위한 수단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이 오늘 서해 피살 사건 판단 뒤집은 대화한테 정확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만약 반론이 있으시면 하여튼 야당 쪽도 모셔가지고 한번 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내드리기 전에 다른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 가지고 초기에 어떤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은 그 우려가 해소됐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계속 잘못 끼듯이 지금 안보 공백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공중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공중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원래 8km 정도인데 3.7km로 임시 비행금지 구역을 했어요. 군에서 3.7km를 반대하니까 이제 임시 비행금지 구역 설치됐고 방공진지를 또 거기에 맞춰 해야 되는데 방공진지나 이런 것들이 아직 완비가 안 됐습니다. 왜냐 방공 무기들은 고층 옥상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 방공 무기는 무게가 아주 큽니다. 옥상 하중을 견디는지 이런 체크를 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상에서도 그 여러 가지 공백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 대통령실 담벽을 연해서 바로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미군 기지, 외국군 기지가 대통령실과 바로 있다는 것은 안보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요소죠. 또 합참과 국방부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5군데로 흩어져 있으니까 지금 업무 효율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또 모으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안보 공백들이 지금도 여전하죠. 그 미군 기지와 담화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건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보시기에. 사실 현재 미군 기지는 한미 동맹이 공고하니까 미군을 믿지만은 그래도 외국군은 그게 아닙니다. 도감청의 위협이 있고 또 관계가 안 좋았을 땐 경호의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도 대통령실 담을 연해서 외국군 기지가 있는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안보 취약 요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동맹 관계라도 그쪽에 어떤 도감청 우려는 세계 어느 나라나 존재한다. 뭐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방끼리도 도감청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것이죠.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어떤 안보 우려 상황이 해소되려면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시기에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글쎄요, 이것을 보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5년 내 보완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어떤 영부인의 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이 군사 전문가시니까 이 분야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요. 어떤 보안 문제나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보안도 취약해졌죠. 지금은 주간에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야간은 아크로비타 아마 올 말쯤이면 한남동에 근무할 겁니다. 한남동 지역도 대단히 경호나 경비에 취약한 요소입니다. 또 두 군데로 분리되잖아요. 대통령은 보통 사람과 달라서 공중으로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지상으로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갖추어지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또 출퇴근할 때도 취약하고 또 출퇴근할 때 또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요. 그런 문제를 계속 산적해 있는 것이죠. 대통령과 어떤 여사의 그 사적 행위, 뭐 그게 전적으로 사적 행위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겠지만 그때 경호가 너무 과잉됐다는 논란도 있고 또 시민 불편 지금 말씀하셨지만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경호를 줄여야 됩니까? 아니면 그 행위 자체를 줄여야 됩니까? 보시기에. 경호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고요. 예. 보강을 해야 된다고요.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죠. 신기술을 발전해서. 그리고 개인의 행동도 사실 역대 대통령님들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었겠습니까? 주말에 나가서 쇼핑도 하고 하고 싶지만은 자제를 했던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하셔야 되겠죠. 자유로운 어떤 활동과 경호가 병립할 수는 없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특성상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